저희는 결혼 2년차 31살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직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고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아이 가질 계획도 없어요. 요즘은 워낙 먹고 살기 팍팍하고 모아둔 돈 없으면 아이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라 앞으로 최소 몇 년은 맞벌이를 하며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었죠. 남편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고 저는 나름대로 전문직으로 개인 사무실을 낸 자영업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경제적으로 이래저래 곤란하신 고객님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랜 친구이자 마음 맞는 직원 한 명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1,000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리 잡기 위해서 20대 초반부터 다른 사무실에서 코피 쏟을 정도로 일을 했고 업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 제 사무실 차리고 2년 동안 쉬는 날도 없고 당연히 연애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고객 관리하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일요일도 없고 국경일도 없이 그저 고객이 저를 찾으면 언제든지 어디로든 달려갔죠. 처음엔 제가 나이도 어린 여자애라서 다들 무시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제게 차츰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중엔 주변 분들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제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 사시는 분들까지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바쁘고 행복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 버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아니고 얼마나 나를 좋아해 주는지 그리고 평생 내 생각과 맞춰가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 끝에 제 기준과 딱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원체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안 좋아해서 1년만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지금은 우리 부부 둘이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법 괜찮은 편이지만 결혼할 당시에는 아직 제 사업이 자리를 완전히 잡기 전 이고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라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남편 월급과 큰 차이 나진 않았어요. 500 정도 벌고 있을 때였는데 부부 합산소득으로 하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저나 남편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어온 기간이 짧다 보니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대출받아서 20평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제가 자영업자의 입장이다 보니 미래는 항상 불안했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는 저한테 더 돈 잘 버는 남자나 비슷한 전문직에 능력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준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데 있어서 조건만 따져본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남자들을 만나보면 상대방도 저를 조건으로만 보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한 사람과 남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거고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 사람을 정하는 건데 직업 하나만 보고 남자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대화가 통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조건을 갖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나이에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20대 내내 일만 하면서 남자 보는 눈도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과 짧은 연애 끝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 아무 문제 없이 원만히 굴러가진 않았어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 제 사업이 승승장구를 해나갈수록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마저 제게 이렇게나 많은 열등감을 갖고 뒤에서 칼을 갈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제 생각에 동의하고 제가 하는 말 다 맞다고 맞춰준 이유는 그저 돈 잘 버는 아내가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저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각자 하는 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돈 많이 번다고 남편에게나 시부모에게나 유세 떤 적도 없는데 그저 결혼하고 2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 제가 싸가지 없는 며느리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생일이 왜 특별한 날인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축하를 받기보다 힘들게 낳아준 엄마에게 고마워하는 날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성인이 되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는
한 번도 제 생일 파티를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생일이 되면 부모님 두 분에게 용돈 보내드리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려왔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 생일이 되면 선물은 절대로 준비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왔고 실제로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남들은 생일에 대해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온 가족을 다 불러서 선물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저도 모르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 생일 파티를 가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면서 박수 쳐주고 케이크에 촛불 끄는 걸 보며 축하해야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 제 생일도 그렇고 올해도 너무나 바쁘게 보내고 있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 고객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상담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다른 사람 생일 파티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머님 생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용돈과 생일 축하드린다는 직접 쓴 카드와 꽃다발을 챙겨서 보내드렸어요.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댁에 가면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축하는 축하대로 해드리고 저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로서 이만큼 하면 제 생각 엔도리를 다한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생일 되기 2주 전에 갑자기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내 생일은 너네 집에서 하자. 나도 이참에 며느리가 해주는 생일상 한번 받아보려다.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통보를 하고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라면 선물을 못 받는지 생일상에 좋아하는 음식이 올라오는지 아닌지가 엄청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어른들이잖아요. 생일에 나이 1살 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다들 바쁘고 자기 할 일 있는 사람들 다 뭐 하다가 생일 파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예전부터 생일 파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고 연애 시절에도 남편에게 한 번도 생일 선물 받아본 적 없어요. 저 몰래 미리 준비해와도 절대 받지 않고 필요 없으니 환불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어머님께도 제 생일 선물 따위는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고 싶다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소원이었으니 꼭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용돈이나 조금 더 넣어서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전화 받고 속에서 화가 치며 오르더라고요. 어머님 생신날이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라서 제가 상 차릴 시간도 없어요. 일하다 보면 점심밥 챙겨 먹기도 바쁘고 그나마 저녁시간 고객 미팅 없는 날에 7시에 정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8시인데 한가하게 시어머니 생일상이나 차리고 있을 여유가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나는 절대로 어머님 생신상 못 차리겠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남편이 작년도 제가 용돈만 보내고 참석 안 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하셨는데 중간에서 자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줄 수 없냐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면 다음엔 아버님도 서운해하실 테니 그때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사소한 걸 떠나서 정말 평일에는 집에서 저녁밥 할 시간도 없는데 어머니 생신상을 언제 차리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일 끝나고 집에 빨리 오면 8시인데 언제 잔치상을 차리고 있어. 그날 이미 예약된 고객들 다 취소해 시어머니 생일상 차리러 가니까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자기 얼굴을 봐서 한 번만 해달라는 남편과 점점 언성이 높아지다가 그날 밤늦게까지 말다툼하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이틀 동안 집에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참다 못한 남편이 그럼 그날 내가 월차 쓰고 음식 차릴 테니까 당신이 준비한 거라고 말만 맞춰줘. 그날 딱 하루만 우리 엄마 기분 좀 맞춰드리자. 이번 한 번만 어머님께 맞춰드리면 다음에 또 하자는 말씀은 절대 못하게 할 거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제가 했다고 말만 해달라길래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었지만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미리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어머님 생신날 맞춰 집 근처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잡채랑 전 같은 음식들을 주문했어요. 미리 인터넷 보고 갈비찜과 우럭구이까지 준비하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생일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도 마냥 남편에게 다 맡겨두자 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머님 오시기로 한 당일 날에는 사무실 문을 1시간 일찍 닫고 미리 예약해둔 케이크와 꽃을 찾아 집에 들어와 서 남편이랑 같이 마지막 준비를 도와줬죠. 약속 시간이 되어 시부모님과 신혼의 부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날 저희 시모가 완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셨나 보더라고요. 식사 시작하자마자 어머님이 젓가락 가는 모든 음식들 하나하나 타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너가 무쳤니? 간이 너무 짜다. 앞만 봐도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 같네. 미역국은 너가 한 거 맞니?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나네. 남편이 미숙한 솜씨로 준비한 음식들은 제가 마지막 간을 다 맞춰줬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밑반찬은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곳이라 절대로 맛이 없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입에 맞으니 사온 음식 아니냐고 타박하실 줄 알았는데 모든 음식들이 다 별로라고 하니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특별히 음식을 잘하시거나 손맛이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만든 음식도 아니었고 어머님이 타박을 하셔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해볼게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며 넘어갔는데 시어머니는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제 모습이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수저를 상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시고는 너는 대체 집에서 뭘 배워온 거냐, 여자가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잘하는 거야. 너네 엄마도 진짜 양심도 없으시 지 어떻게 반찬 하나 제대로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내셨대라고 하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쓸데없이 꼬장 부리고 트집 잡아도 하나도 전혀 화가 안 나다가 우리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니까 그때는 눈에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남편 하자는 대로 제가 만들었고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렇게 입에 안 맞으세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이가 섭섭해 할 텐데 어머님 생일상에 제가 만든 음식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편이 만든 음식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로에 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셨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 남편만 쳐다봤어요. 신혼의 부부도 당황해서 저와 남편의 얼굴만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고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은 화가 잔뜩 났는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다가 결국엔 시어머니에게 전부 사실대로 이실직고했습니다. 몇 가지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는데 음식 만드는 실력이 없어서 나머지는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요. 며느리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음식 만들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남편 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모는 그 와중에 이야기 듣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가가서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얻어먹고 다닐 줄 알았더니 귀한 내 아들이 왜 주방에 들어가서 밥상이나 차리고 있어. 라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혼자서 누가 음식 준비했으면 어떠냐고 좋은 날인데 조용히 먹자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한참을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시더라고요.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창피당해서 민망했는지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왜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하는데 어머님은 계속 불쌍한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마누라 눈치나 보며 고생하고 산다고 불쌍해 죽겠다며 펑펑 울었어요. 나중엔 저드는 앞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세상에 부모님 손에서 귀하게 크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시누라도 있지. 저는 정말 부모님 사랑 혼자 다 받고 자란 외동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남들 못지않게 누구보다 귀하게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왜 30 넘은 자기 아들만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손으로 생일상 차리면 음식 타박하면서 구박하고 자기 아들이 차려준 생일상은 눈물 콧물 흘릴 정도로 감동해서 대성통곡하며 받는 건가 봐요. 하도 어머님이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그날 생일상 분위기는 초상집이 신우네가 슬슬 눈치 보다가 먼저 도망갔어요. 그 뒤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는 바람에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식구들 다 떠난 후 남편이 제게 왜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걸 이야기하냐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잠깐을 못 참고 이 사태를 만드냐고 꼭 어머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했어야 속이 시원했냐 하더라고요.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려서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시부모한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라며 이제는 아주 제가 지긋지긋하답니다. 며칠 후에 신우에게 따로 연락받아서 들었는데 어머님은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아예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계셨다고 하네요. 아주 대단한 모자지가 나셨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시모가 먼저 이혼하라며 난리가 났어요. 신우는 그나마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 저한테 먼저 전화해서 시댁 상황이 이러니까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했지만 제 성격에 먼저 잘못했다는 소리 죽어도 못하겠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돈 좀 많이 번다고 싸가지가 없었다는데 아니 결혼하고 2년 동안 명절 빼고 서로 얼굴 마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제가 때마다 챙겨드린 용돈은 고맙다며 넙죽넙죽 잘만 받아 쓰시다가 이제 와서 저보고 유세 떨고 싸가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남편은 이번에 자기 엄마가 펑펑 눈물 쏟은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완전 어머님 편이 되어서 시어머니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나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데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완전 작정을 하고 제 귀를 꺾으려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흘러가자 저는 솔직히 남편과 이혼해도 아무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보고 내가 어머님께 고개 숙여서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엄마가 머리 싸매고 들어누웠으니 무조건 제가 사과하래요. 일반 어른을 이겨먹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하는데 저는 가정교육을 그렇게 배운 적 없었습니다. 난 이유도 모르고 먼저 사과하지 않아. 그냥 당신이 이혼 서류 만들어서 가져와 내가 바로 도장 찍어줄게. 그리고 여기 내 집인 거 알지? 짐은 천천히 빼도 되니까. 대신 당신도 오늘부터 당장 엄마네 집으로 가서 살아. 남편에게 결혼할 때 혼수랍시고 해온 세탁기 냉장고랑 남편 게임기 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자기 맘대로 제가 사과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하질 않자 남편은 그게 또 분했는지 현관문에 서서 한참을 저를 노려보며 부들대다가 나가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본인 생일을 이용해서 저를 휘어잡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이는 어려도 지금까지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어봤고 어머님보다 더한 진상들도 수도 없이 상대해 봤습니다. 무조건 자기 엄마 편이나 드는 남편은 저도 필요 없고 차라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지. 이제는 어머님 얼굴 보기 싫어서라도 이혼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고 며칠 후에 전화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 좀 다시 하자길래 서로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지 말고 그냥 이혼 서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 했어요. 저는 한번 결심하고 마음먹으면 누구처럼 조금 굽히고 들어온다고 해서 마음 바꾸지 않아요. 어차피 결혼하면서 남편이 별로 가져온 것도 없으니까 빨리 정리할 수 있었네요. 이혼 서류 가져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딴청 부리고 못 들은 척 하길래 다음 날 제가 먼저 변호사 찾아가 서 이혼 서류 만들어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그 서류를 받아본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너도 참 독하다. 나 뭐라고 이렇게 우리 집으로 보낸 거냐라고 물으시길래 아니요, 어머님 아들 보라고 보냈죠. 빨리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와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지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놓고 갔길래 그날 저녁 퀵서비스 불러다가 바로 시댁으로 돌려보냈네요. 진짜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얄팍할 수가 있나 싶어요.
누구는 화내고 성질 부릴 줄 몰라서 지금까지 가만히 살고 있었나요? 저도 결혼한 뒤로 남편에게 서운한 거 많았고 어머님한테도 아쉬운 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 예의 갖추고 해드릴 거 다 해드리며 살고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 만족하고 살 줄은 모르네요. 이제 조금만 더 돈 모으면 큰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고 우리 사이에 아이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쓸데없이 며느리 기죽이려고 하다가 아들 이혼까지 시키셨어요. 정말 대단한 아들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